저는 안현모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TPRSC라고 하는 곳의 대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일보와 국정신문의 국정TV의 보도국장으로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쪽으로도 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산업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건강성 진단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멘토로 또한 전략 기획 쪽으로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였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가들,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들,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을 멘토로,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로, 그리고 회사들의 사업 비즈니스를 분석해주는 분석 전문가들로 그렇게 이제 일을 하였습니다. 크라우드 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크라우드 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동차나 침대를 소유하지 않고 우버나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우버를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카카오 택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카카오 택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카카오가 직접 회사와 제휴를 통하여서 수익을 남기는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에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께서 수익의 저하를 걱정하셔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이제 자신의 집에서 남는 방이 있으면 그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주고, 일종의 이제 임대료를 가져오는 그러한 개인 사업가처럼 내가 우리 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 에어비앤비나 그리고 또 우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또 1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 벤처 기업들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이러한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여러 회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회사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원은 타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함으로 수익을 함께 나누는 회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2016년도에 이제 두바이에 법인이 설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전 세계 회원 모집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2018년도 한 해에 이제 약 100만 불의 이제 매출을 올리죠. 그리고 2019년도 9월에 30만에서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95만 불.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약 한 8,900만 불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2011년도에 2020년 11월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해 매출 성장이 6억 5천만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업체 가운데 이렇게 믹스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믹스터 또한 2020년도 이제 2020년 10월에 믹스터가 조인되어지면서 약 한 100만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도 11월을 넘어서면서 약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한 1,100만 명의 회원들이 모집이 되어지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죠. 아무튼 회원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21년도 03월 달에 이제 2,700만 명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2,800만 명 거의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보상 플랜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보상 플랜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더 잘 풀어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시스템을 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랫폼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플랫폼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정의가 전부 다 있으실 테인데, 그런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이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크라우드 원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집합중개형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크라우드 원이 있고요. 이 크라우드 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모체가 이 ICT라고 하는 회사가 존재하죠. 임팩트 크라우드 테크놀로지에서 ICT가 존재합니다. 이 ICT가 크라우드 원의 하나의 모체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ICT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의 전산을 통하여서 이 크라우드 원은 회원을 전 세계 회원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ICT는 전 세계에 모집된 그 회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회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휴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 제휴사들이 모집이 되어지면 회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유통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ICT와 그리고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법인 회사이고, 그리고 또 ICT도 독립적인 법인 회사입니다. 법인 격제가 서로가 다르고,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ICT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다음에 스웨덴의 스톡홀름, 거기에 이제 본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나가 있는 회사들이 이제 8개 대륙에 8개, 8개 곳에 지금 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ICT라고 하는 회사와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그 관계가 이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ICT가 없다라고 한다면 크라우드원은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ICT가 가장 핵심을 맡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산을 맡고 있잖아요. 그죠? 전산을 맡고 있고 제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핵심 브레인이자 그리고 또 핵심 심장과 같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회원과 유통을 맡고 있는 크라우드원은 여기는 이제 몸의 심장과 머리, 이 브레인을 제외한 다른 이제 움직이는 실행을 맡은 회사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유기체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이 맞고요. 이러한 회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제휴사들이 함께 제안을 통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사업 제안 받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 크라우드 원은 수익 배분을 함께 제휴사랑 나누죠. 제가 이제 편의상 ICT와 크라우드 원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크라우드 원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배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이 수익 배분이 어떻게 갑니까? 이 수익 배분이 여기에서 O는 제휴사로 들어가고, O는 이제 수익 배분은 이게 멤버에게로 아니 회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크라우드 원이 가지고 오죠. 여기에서 이제 O를 백분율로 나눴을 때 20%는 회사가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는 여기에 핵심 자원인 우리 멤버들에게 수당으로 나눠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이 크라우드 원이 가지고 있는 크라우드 원과 그리고 ICT 이 두 회사가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 두 회사가 몇 대 몇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아마 회사를 공개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공개하게 될 때쯤에는 아마 뭐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일반 법인의 주식이 몇 프로 정도 나눠져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표자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일반 회사들조차도 그 주식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주식 법인에서 직접 그 주식과 관련되어진 서류를 떼보지 않는 한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 자원인 멤버와 그다음에 이제 제휴사가 있죠. 이게 크라우드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의 이제 우리들을 통하여서 멤버들을 통하여서 사실상 이제 수익을 함께 배분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회원들 때문에. 그런데 크라우드원뿐만이 아니라 제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휴사는
회원들을 향해서 회원 모집과 다양한 프로모션과 수익에 따른 제휴사 보상 공유를 함께 해주죠. 그리고 크라우드1도 물론 수익 배분을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크라우드1은 바로 이 제휴사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하여서 많은 회원들이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회원들에게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서 회원을 유입시키죠. 그러면 회원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하여서 이제 패키지를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 패키지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구리터브 거요. 그래서 교육 패키지를 구매함으로 인하여서 회원이 되었고 그 회원이 교육 패키지를 구매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이 제휴사들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회사의 소유 권리를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유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크라우드 리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크라우드1 리워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3월 31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라우드1 리워드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리워드에 대한 그 값어치가 어디에서 오나요? 그 값어치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리워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제휴사는 자신들의 소유 권리를 확보한 이 멤버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배당을 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이익 배당을 통하여서 이게 멤버들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멤버들이 많아지면 제휴사들도 따라서 많아지게 되어지겠죠. 비례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제휴사들이 많아지는데 멤버가 많아질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멤버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제휴사들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아지는 이 제휴사들의 수익도 늘어날 테고요. 이 제휴사들이 몸집을 불리면 불릴수록 이익도 높아지고 그 이익이 높아진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해주는데 그 배당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워드에 따라서 배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3월 31일까지 지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리워드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3월 31일까지는 그렇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그렇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회사에서 가장 머리를 잘 쓴 게 있습니다.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요. 선순환 하부 구조. 이게 선순환 하부 구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멤버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멤버로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원들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 회원들을 가입을 시켰을 때 사실상 여러분들은 교육 패키지를 구매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세일을 하는 것이에요.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 판매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판매 보너스를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BP로 받게 되어지죠. BP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 BP를 지금까지 이제 회사는 여기에서 소유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크라우드1 리워드를 받는 데 있어서 30%는 리워드를 가져오는 데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70%는 BP를 가져오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BP를 가지고서 현금을 만드는 것이 가장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금을 가장 빨리 만드는 수단을 BP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 BP는 모아지면 990 BP가 모아지면 화이트의 선물 코드를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천하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입비 그러니까 교육 패키지 비용을 낼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화이트 패키지 15만 원을 선물 코드로 여러분들께서 그분에게 줘서 가입을 시키게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15만 원이 현금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현금화 시키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500여 분이나 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믹스터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타 제휴사들의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운용해 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그리고 또 실제 게임을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데 그것이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인이 그냥 서브로 되죠. 서브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15만 원으로 들어오시는 많은 회원들이 있으면 그 회원들을
회사에서는 그 현금화 시키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 되겠죠. 그죠?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회원들에게 그 돈을 받아서 일부분을 회원들에게 다시 이제 보상으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런데 이 크라우드 원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크라우드 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15만 원이라고 하는 선물 코드를 오히려 하부에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오픈해 줘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회원들을 가입시키려고 할 때에 그 회원들에게 받는 그 15만 원을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BP로 코드를 구매하여서 그 회원을 대신 가입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돈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BP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가입시키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판매하고 이익을 남기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 구조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익을 남기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십니다. 상위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이 돈을 벌게 되어진 것들은 전부 다 이 선순환 하부 구조를 통하여서 돈을 벌게 되어지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1위, 2위 사업자들이 계신데 그 1위, 2위 사업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서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정말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지금 그분들이 간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밑에는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그 좌우에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이 1위 사업자가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1위 사업자가 목표가 아니라 그 1위 사업자처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꼭 1위 사업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가 디렉터 자리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좀 멀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업의 방향성들을 좀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에 그 꿈을 안 되는 꿈을 자꾸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 스타성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이만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도 그만치 벌 수 있어라고 따라가지만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30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그렇게 판 뒤집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하나예요. 이 사업을 통하여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내 삶을 안정적인 금융을 끌어올 수 있는지 그러한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시스템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상위 사업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조차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정말 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크라우드1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크라우드1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션과 비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미션과 비전을 정의 내렸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롱텀이에요. 지속성. 회사가 이제는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야, 2,800만 명 정도면 2,700만 명 넘어서 지금 2,800만 명 가까운데 2,80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이 회사 뭐든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인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원은 물론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인원이 제휴사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제휴사가 함께 성공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제휴사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휴사와 이 회사가 5대5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서 5를 여러분들과 회사가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휴사가 돈이 안 돼요. 2,8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제휴사가 돈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사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2,8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아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보상 플랜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믹스드라고 하는 회사가 2020년도 10월 11월 달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 한 1,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밤에 우리가 행사 때에 믹스터 쪽 관여하는 임원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믹스터에 15만 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호주의 그 신문에서요, 믹스터가 15만이 들어왔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합니다. 우리는 1,200만 명이 가입한 거잖아요. 믹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모션을 통하여서 우리는 믹스터에 1,200만 명이 들어갔다고요. 1,100만 명은 한 달 새에 나눠진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또 100만 명이 또 있으면 1,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믹스터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지속성 있게 그 회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15만 명이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롱텀으로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나요? 없어요. 시스템상에서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지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번에 보상 플랜을 통하여서 액티비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그 회원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선순환 구조, 화이트와 블랙으로 이어지는 그 화이트를 많이 판매하셔서 15만 원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15만 원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그 안에, 그 회사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고,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동참하셔서 회사가 롱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초기에 크라우드1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이메일 다 가지고 와, 이메일 다 가지고 와서 그 이메일 다 집어넣어. 300만 원 집어넣어. 이메일 20개. 아니면 300만 원 집어넣어. 우리가 20명 뿌려줄게. 그런 잘못된 방법은요, 회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회사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회사 오래 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정반대되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것은 회사를 죽이는 것이고 회사의 가치를 정말 떨어뜨려 버리는 행동이에요. 이 회사가 처음부터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회사의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유입이 되어져서 이 회사 안에서 실제적인 사업들, 실제적인 이익들이 나눠져야지만 지속성이 생기는 것인데 그 회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베르타달 대표가 인터뷰하는 중에 그 아나운서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이 한 2,600만 명 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르타달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제대로, 정말 이 사업을 통하여서, 크라우드 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행동을 바꾸셔야 되고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액티비티, 롱텀, 이 회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 미션 그리고 그 비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회사가 가지고 가는 미션은요. 우수한 제품과 교육을 제공하여 전 세계에 모인 사람에게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서 비전, 그 권한을 부여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활동하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 팀이 함께 이 회사를 살려나가는 것, 이 미션과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야지만 이 회사는 롱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길게 이 회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회사를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러한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네. 회사는 그렇게 롱텀으로 가기 위하여서 또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액티비티 활동 회원들을 늘리기 위하여서 회사를 딱딱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게임처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베르너 대표가 이야기를 할 때에 플래닛 IX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플래닛 IX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전략 게임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100% 맞아요. 이 회사는 전략적으로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통하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서 그 안에서 플래닛 IX를 통하여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상 경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실물 경제로 내려와서 나에게 정말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회사는 그 터전을 마련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터전에서 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봤자 망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건데 아무도 나중에는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진 사업의 방향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왜 제휴사를 핵심 자원이라고 하고 멤버를 핵심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멤버가 제휴사 안으로 들어가야지 비로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15만 원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15만 원을 가지고 점점 더 이러한 나와 함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팀으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성공하는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회사는 여러 가지 수익 공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삼박자가 안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시스템이 이제 네. 이제 제휴사와 그 다음에 멤버, 그 다음에 크라우드원 이 ICT를 비롯하여서 이제 전체적인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운 보상 플랜이 발표되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어졌죠. 바로 요겁니다. 그죠? 플래닛 IX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플래닛 IX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이 안에서만 놀았어요. 그죠? 이 안에서만. 네. 지금까지 우리는 요 안에서만 요렇게 이제 놀았는데요. 그런데 회사는 이제는 한번 제대로 움직여보자. 그래서 플래닛 IX를 통하여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놀 수 있는 충분한 놀이터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상의 세계에 게임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투자하고 판매하고 구매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안으로요.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그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게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가입도 하시고요. 투자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매도 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플래닛 IX가 바로 그러한 가상현실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바로 이 회사, 이 핵심 자원 되어지는 이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하고 수익을 함께 배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기체로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정말 큰 놀이터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다양한 이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지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위 사업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이제 선사업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을 함께 진행할 수 있을지 본사와 함께 이제 연계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함께 나눠주면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리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념. 어떤 개념을 아셔야 되냐면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이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아시려면 잠깐만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이제 새롭게 가져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실적인 부분과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합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현실은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메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초현실적인 세계 바로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메타버스는 게임 세계, 게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게임 세계가 하나의 메타버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게임 세계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현실로 쑥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이 그 메타버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제 그 시대를 이으면서 이 거대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 거대한 흐름의 연결이 사실상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좀 더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오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면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사업이 되어지면서 이 비대면 안에서 이러한 가상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삶의 방식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메타버스를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Z세대, 지금 우리 자녀 세대죠. 이 자녀 세대가 굉장히 대표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지금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게임 산업이 이제 완전히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산업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놀고 즐기고 벌고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연령층이 굉장히 좀 젊어요. 연령층이 굉장히 젊은데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제페토라고 하는 것이 벌써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대 이용자 비중이 80%예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로블록스 회사.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제가 네.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 회사만 하더라도 게임 세계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 세계 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게임 캐릭터를 판매하고 자기가 만든 그 게임 세계 안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뉴욕에 상장이 되어졌거든요. 뉴욕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졌는데 얼마에 상장이 되어졌냐면 44조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들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로블록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정확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메타버스를 이렇게 분류합니다. 메타버스가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죠. 증강현실과 가상세계,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켓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켓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포켓몬고 AR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R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안에다가 그 위치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그 배경이나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겹치는 것,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거 잘 아시겠죠? 이러한 거요. 그 다음에 VR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VR은요. V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이에요. 그죠? 완전히. 가상현실이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VR 기기로 360도 가상현실이 이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제 현실이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완벽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AR과 VR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는 MR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MR. 이게 혼합 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M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은 왜 현실의 세계에서 저기 지구가 동그랗게 떠가지고 그것을 마치 돌리거나 만지거나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영화들을 좀 보셨잖아요. 그걸 홀로렌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AR과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접촉하는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세계의 정보가 그대로 반영된 디지털 세계, VR이라고 해서 컴퓨터 기반으로 되어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된 3D 월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메타버스로 분류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여러분 어디로 들어오냐면요, 플래닛 IX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래닛 IX. 이 플래닛 IX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업의 가치가, 이 회사의 크라우드 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지금 현재 우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버스의 개념을 통하여서 금융 생태계가 이 안에 만들어집니다.
금융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 안으로 녹아져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얼스2를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얼스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지금 이제 플래닛 IX가 있잖아요. 이 플래닛 IX 그 전에 작년 11월 달에 얼스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서 가상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지구에 가상의 지구가 덧붙여진 것을 형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요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은요, 마치 주식처럼 주식 외환시장 같죠. 그런데 여기에 각 나라의 땅을요, 각 나라의 땅을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영국 보면은 18,900%가 성장이 되었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태리 15,697, 한국은 14,167.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이게 약 한 5조 2천억 픽셀로 지구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요. 여러분들께서 플래닛 IX를 통하여서 아유 이게 돈이 되는 거야? 게임 가지고 무슨 돈이 되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서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조그만 땅이죠. 이게 조그만 땅입니다. 한강 중앙에 위치해 있고 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누가 사겠어요, 그죠?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이 땅을 지금 미국, 터키, 한국, 캐나다, 뭐 프랑스, 베트남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서요 이 땅을 전부 다 구매합니다. 건너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 그 청와대 보니까 벌써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샀더라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을 구매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 그러면 혹시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갈 수 없는 평양도 살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평양. 제가 평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평양에 한번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경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장. 미국이 다 샀죠. 네, 스위스가 정중앙을 사고, 미국이 사고, 일본도 사고, 영국도 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땅을 전부 다 구매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 얼스투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플래닛 IX하고 그 다음에 얼스투의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요. 플래닛 IX와 얼스투를 좀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얼스투보다도 훨씬 더 앞지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얼스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플래닛 IX라고 하는 점이에요. 얼스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땅을 구매하고요. 사람들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었을까 싶죠. 4개월 만에 1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 30만 불 벌었잖아요. 30만 6,785불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18만 7천, 14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두 사람 있거든요. 7만 5천, 7만 천. 4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직접 들어와서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구매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판매하고 여기에 4개월 만에 몇 명이 모였냐면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25만 명이 모였고 그리고 그 25만 명으로 인하여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2,700억이 넘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이 시스템, 이 경제 생태계, 이 생태계는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생태계는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되어진 완전한 금융 생태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생태계 안에서요, 굉장히 다양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판매와 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금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에 우리 회사가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회사를 보이세요? 저는 그 회사로 보이지 않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안에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의 마케팅 안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와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 회사가 하는 것은 가상의 생태계를 만들고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이 가상의 세계 안에 메타버스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암호화폐를 통하여서 투자와 판매와 구매와 그 삶이 그 안에서 다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초기 멤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여기에서 뭐 이것이 다단계니 뭐니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생태계는 어마어마한 지금 부의 흐름, 돈의 흐름이 지금 집중되어져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생태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사람들 끌어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맣게 여러분들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사기냐 다단계냐 뭐 거기에 초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고요. 이 회사가 가져가는 이 생태계는요. 이미 어마어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1박 2일, 2박 3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도 다 못 드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그림은 제가 1시간 안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온 것은 마치 옷 가게 앞에 미끼 상품 놔두잖아요. 미끼 상품 놔두고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놔두면 여러분들께서 어머 5,000원짜리네 하고서 그 안에서 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뭐라 그러나요? 안에 들어오면 더 싼 거 많아요. 더 좋은 거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5,000원짜리 사러 들어갔다가 얼마짜리 사서 나오세요? 9만 원, 10만 원짜리 사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하여서 회원으로 가입되어진 것은요. 여기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수익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가 있고 부의 기회가 있고요. 그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의 창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스스로가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위 분들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 주위에 사기꾼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허탄한데 여러분들께서 돈 쓰지 마시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관계를 만드시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그 수익을 통하여서 재투자의 길을 여시고 그 재투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부의 길을 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정말 제대로 되어진 시스템이에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1시간은 끝났습니다. 네, 9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59분인데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하느라 저기 상위사업자님들 이야기한 거는 제가 까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저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함께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함께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나라가 크라우드 원 안에서 전 세계를 한번 잡아먹는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1위 2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10억, 20억 벌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부한 사람들이 보면 웃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베이스로 삼아서 더 크게 갈 수 있거든요. 정말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베이스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모두들 사업에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사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감사하고 꼭 성공하여서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